유경수 여사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의 모습입니다. 화사하고 우아한 모습에 칼라 사진도 남아있고 남편 박정희 대통령과의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1950년에 결혼식 모습도 남아있습니다. 파한대소하고 있죠.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 이 사진은 조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김종필 전 총리도 보이죠. 함께 상의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미국 방문 시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위성통신으로 딸과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부인도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건국 초기에 외국과 관계가 많았습니다. 소련적 요인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미국 측 관계자들 많았죠.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군 장성들, 유엔군 참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접견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양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역할이 많았죠. 차를 내온다든지 요리를 하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중간에서 큰 도움이 됐고, 유경수 여사가 활동하는 1960년대가 되면은 건대화 산업화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유경수 여사가 불우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집권으로 장기 독재한다는 소리가 점점 비등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의 야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1974년에 불의의 흉탄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큰 타격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큰 손실이 됐죠. 광복절 행사가 1974년에 있었습니다. 1974년이라면은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73년도에 일본에 있던 김대중 납치 사건 그게 또 있었죠. 그런 가운데 74년도에 문세광이 총을 반입해서 대통령을 저격하고 유경수 여사를 흉탄에 쓰러지게 만든 일이 불행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유경수 여사가 49살이니까 굉장히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총탄에 맞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저녁 7시에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세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가 부실한 건데 그 부실한 준비에도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뜻대로 됐다는 점에서 참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서 총을 훔쳐나온 그 총입니다. 총알도 훔쳐나온 그 총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대로 된 사격 연습도 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본 경찰서에서 총과 총탄을 숨겨가지고 김포공항을 통과하고 또 경축식장을 통과하고 그렇게 사격했다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당시에 기강이 많이 해야지 않았느냐. 그리고 장기 집권으로 인한 제대로 통제나 어떤 내적인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때 사용한 총이 바로 이 총인데 이 총은 가까이서 쏘는 총이고 가늠쇠도 없으니까 대강 겨누고 쏘는 총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총에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총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은 이때부터 음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음모론이 일본 NHK에서 먼저 일어났죠.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꾸민 사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음모를 한 거죠. 뒤에 또 추가되는 게 문세광이 쏜 총이 아니라 우리 경호 요원이 쏜 총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죽었다. 이런 음모론이 일어납니다. 유경수 여사는 고향이 옥천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부터 굉장히 땅이 많은 소위 대지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배화여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배화고등여학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선생 한 1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부산에서 박정희 소령을 만나가지고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차가 8살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 결혼이니까
자기 딸을 재혼하는 남자한테 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더라도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옥천생가는 유경수 여사가 죽고 난 뒤에 사실 많이 허물어졌는데 옥천군에서 완전히 다시 성지처럼 새로 꾸몄습니다. 그 건물을 다 복원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얼마든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유경수 여사는 평소에 중용을 희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평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련을 좋아했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도 약간 목련꽃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목련꽃이 자색도 있지만 대체로 하얀색 꽃이거든요. 그 유경수 여사의 맑은 피부 그거하고 많이 닮았죠. 문세강이가 총을 쏴서 죽게 된 사람은 유경수 여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된 거죠. 원래 이 문세강의 부모는 6.25 전쟁 때 북쪽에 살다가 그 북쪽을 탈출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는데 이 가족들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민단에 소속돼 있었고, 문세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이름이 난조 세이코라고 불렀습니다. 민단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고 김일성이나 마오쩌둥 정기를 읽고 약간 괴팍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72년도에 남북 7.4 공동성명 발표할 때 일본에서도 민당과 조총련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세강이가 조총련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는 조총련의 세뇌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이 더 붙어버린 거죠. 거기서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회다. 국민들이 반발할 때 박정희 대통령 죽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세강을 진짜 공산주의자라고 시켜 세워주죠. 음성적으로는 시켜놓고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시킨 적이 없다 이런 거죠. 조선 말기에 일본에게 이렇게 죽은 을미사변을 연상시켜서 국민들이 분노가 대단했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거 조총련계가 시켜서 일이 된 건데, 조총련이라는 게 결국은 그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북단체인데 북한이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신네들 일본이 조총련 제대로 단속 안 해가지고 문세강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 단속 제대로 하고 일본 사과하라 이렇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국교 단절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 자산을 전부 국유화하겠다라고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측이 움직였던 것은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최후 통첩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미국이 나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동맹국끼리 서로 분열되면 안 되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간섭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나카 수상인데 그때 사과 사절을 보내고 또 사과하는 친서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조총련 단속하라고 해도 단속하지 않던 일본이 나중에 일본인들이 납치된 게 밝혀지고 난 뒤에는 조총련 단속했죠. 자국민이 납치되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든 일본 관심 없죠. 그러나 일본이 자기 나라 국민이 어떻게 되면은 바로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북한의 김일성은 참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68년도에 1.1 무장공비 30여 명 보내가지고 그 청와대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 죽이러 왔죠. 이 74년에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문세강이 한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983년에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이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했죠. 이 세 번이나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경호를 왜 실패했는가. 나라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기득권자들도 장기 집권의 수혜를 누리고 방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물이 개이면 썩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철권 통치인데 안으로 보면 많이 썩고 해이하고 기강이 느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있었다. 유경수 여사와 관련해서 이 경호와 유경수 여사가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이 경호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